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문화재의 그 과학적 보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문화재의 그 과학적 보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문화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보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은 결국 그 원형을 어떻게 이것을 잘 오래도록 유지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처럼 저희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건강한 삶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듯이, 문화재도 이것을 보존을 잘 해주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그때마다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수명을 연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문화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문화재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조들이 남긴 유산이다 이거죠. 선조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그 선조들이 남긴 유산이에요. 유산인데 이 유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 같은 것이 여기가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지혜 같은 것이 여기에 지금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삶과 그리고 지혜, 또 흔적,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담겨 있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역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다. 귀중한 자료. 이것이 바로 문화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문화재를 손쉽게 이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자연 경관으로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형태로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문화재를 분류를 할 때 보통 평상시에 우리는 네 가지로 이것을 구분을 해요. 하나는 유형 문화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형 문화재, 세 번째는 바로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민속 자료예요. 민속 자료.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유형 문화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조물이랄지, 또는 전적, 책이라 하겠죠. 또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이것이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유형의 문화적 소산이에요. 문화적 소산. 그런데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다 해서 이것이 책이라 해서, 전적이라 해서 이 전부 다 무형문화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꼭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 그리고 또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술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이것이 유형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가 바로 유형 문화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례문, 또 수원화성, 또 훈민정음, 또 무구정광, 다란이기금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유형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무형 문화재는 뭐냐? 무형 문화재. 이 무형 문화재라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극이나 음악, 또 뭐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에요. 이것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 그런데 이 무형의 문화적 소산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형 문화재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그리고 학술적 가치가 큰 또 예술적 가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무형 문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종묘 재래악이랄지 또 뭐 판소리, 또 농악, 또 양주, 별산, 대놀이, 뭐 초용무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무형 문화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무형 문화재라 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념물은 무엇이냐? 기념물. 시험에서 아주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재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것은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물은 절터나 또는 고분, 또 조개무덤이라서 우리가 폐총이라 하죠. 또 성터, 궁터, 가마터, 또 거기에 포함되는 그 유물 포함해서 이와 같은 것을 이런 그 사적지나 또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시설물로서 이거 마찬가지로 역사적 또 학술적 이와 같은 것이 큰 것이 아주 많이 우리가 기념물로서 이것이 또 지정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기념물로서 가치가 뛰어나고 또 경관이 좋아요. 이런 어떤 것들은 전부 다 기념물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동물, 다시 말하면은 그 서식지나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식물, 그 자생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물이나 동굴, 또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념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념물은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절터, 옛 무덤, 또 성터, 궁터, 가마터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두 번째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세 번째로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의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이것이 바로 기념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속자료가 있습니다. 민속자료. 민속자료는 의식주나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습, 또 관습, 이와 같은 것들과 그리고 일기에 사용되는 의복이나 기구나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민속 자료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는 이와 같이 네 가지로 현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